세상에 이렇게 양질의 사람들로 단합되어 있는 당은 처음 봤다요. 그 이후로 그 전체 과정에서. 전세가 없었다. 예. 전체 과정에서. 그러니까 DJ가 완전히 장악한 국민회의는 거기에 양질의 사람이 설사 많았다 하더라도 지역당 성격이 너무 강했고 예. 이게 거길 가길 꺼려하는 사람들이 양질의 사람 중에 많이 있었어요. 그 현실이었어요. 지금 굉장히 구성이 좋고 네. 이렇게 내부 분란이 없는 경우는 처음인데 그렇죠. 전무후무할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모처럼 왔으니까 아마도 민주당은 거대한 내부 분란 속에 소용돌이에 들어갈 것이다. 그 얘기를 할 기회를 언젠가 주세요. 오늘 중에. 그래야만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민주당은 깨질 거다. 민주당? 네, 민주당은 깨질 거다. 그럼 말할 기회를 달라는 이야기시잖아요. 민주당의 상대당은 자유한국당이고 자유한국당을 떠올리면 새누리당 또는 신한국당 아니 뭐죠? 한나라당이 떠오르잖아요. 거대 정당이잖아요. 전국 정당이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를 보수라고 그랬잖아요.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일을 잘 풀면 새누리당이 될까? 안 되죠. 한 번만 생각해봐도 될까? 안 되죠. 왜냐? 될 수가 없는 게 이유가 하나 있어요. 20대에서부터 50대 전반기까지 지지율이 거의 바닥이야. 그렇죠. 그렇지.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문재인이가 너무 못해 그래갖고 확 마음 바꿔갖고 그러면 홍준표 이럴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소리야. 예. 소멸 정당이라니까 소멸에 갈 거예요. 거기가 소멸되고 자유한국당은 소멸의 과정만 남아있어요. 왜냐? 인적 구조, 지지하는 연령층, 심지어 지역까지도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수당, 진보당이 서로 싸워서 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교대로 정권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나눠져서? 네, 보수 진보 관념은 없어지고 뭐가 되냐면 사회 주류의 문제가 남아요. 왜 새누리당이나 이런 당이 셌냐면 한국 사회 주류들과 이렇게 호흡이 맞아 있거든. 예. 이게 내 당이라고 생각해. 재벌들, 대기업들, 언론들, 시골 어르신들. 학원 경영학 경영자들 거기에 플러스 시골 어르신들이 내 당이라고 생각하는 주류들이 생각한 게 내 당이 그건데 그런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민주당이 13년짜리 정권이거든요. 혹시 아세요, 강 의원님? 잘 모르겠는데 무슨 말씀이시죠? 민주당은 13년 집권하게 돼 있어요. 13년? 예. 네. 그 다음은 전 모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알았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한다고 했죠. 개헌하는데 이 문 대통령 보관이 4년 중임 아니에요. 중임제니까. 네. 근데 지금 흐름 보세요. 야당 중에 누가 대통령 되겠어요? 민주당 중에 되거든. 그러니까 문재인 5년 플러스 8년. 그다음에 누가 되든 4년에서 8년 13년 보장돼 있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민주당은 극도로 보수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냐? 사회 주류랑 모든 분야의 주류랑 한 호흡을 이루면서 국가를 안정시켜야 돼요. 그런데 그런 민주당 안에서 못 참는 인간들이 있거든. 이 보수성을 못 참는 인간들이 보수화되는 과정을. 사회 주력이어서 여러 가지 유보하고 뭐 이런 과정을 우리가 DJ와 노무현 10년을 겪었지만 진보 비슷한 정권이 잡는다고 세상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지지 않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 정의당은 좀 저는 여러 가지 점에서 회의적으로 보는데 노동계와 연대한 이 진보 세력들과 민주당 계열 지지 세력이든 민주당 정치 언저리에 있었던 이 좀 강성인 사람들이 야당을 구성하는 거대한 정계 개편이 일어날 것이다. 네. 이런 구성이 그건 눈앞에 언제쯤? 있어요. 일단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이후의 그림이에요. 근데 그 제가 전까지는 요대로 가야죠. 요 얘기가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많이 나온 많이 얘기네. 나왔고 많이 나왔어요. 우리가 저는 또. 대단한 생각을 대단한 한다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 민주당이 뭐 분열돼야 된다 그래서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리버럴 보수하고 신진보하고 이걸 막 넣으면 다양한 게 나오는데 이게 언제 이 얘기가 나왔냐면 우리가 탄핵 이후에 180석 된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조선일보 일면이 220대 빵 막 이렇게 나고 그랬을 때 그때 요 논쟁이 잠깐 벌어져서 그때 이제 민노당이 뭐 소수로 존재하고 그다음에 그때는 빵석이니까요. 한나라당이. 빵석이 되면 이제 열린우리당이 220석쯤 얻으면 그걸 나누어서 이제 진짜 진보 보수를 제대로 노무현 해보자. 대통령 탄핵 때. 네, 그러니까 그때. 지금 탄핵이라고 하니까.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 탄핵. 탄핵.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고. 예. 이후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우리가 찌그러져 네. 갖고 그 외 사회가 많이 성숙했으니까 저간 제가 지금 얘기한 그 그림은요. 그냥 가공의 그림이 아니라 네. 그렇게 돼야만 돼요. 그쵸. 그래요. 그래야 한국 사회가 정상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다른 거 하나 여쭤볼까요? 아까 뭐 강원식 의원도 살짝 얘기했었는데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지신들이 코너에 몰린 걸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역공격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리수를 지금 연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현주 의원 그 발언에 관련해서 지금 최명길 의원이 이현주 의원 발언이 이렇게 문제가 커진 것은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이 네이버에 관여해가지고 제목을 네이버가 선정적으로 뽑았기 때문이다. 아니 대선 때요 네이버가 얼마나 그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우리가 평가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 네이버 부사장이 오셨는데 왜 안 바뀌냐고 그러면서 놀리고 그랬는데. 아, 그 이현주 의원 좀 흉볼 게 하나 알고 있는 게 있는데 고소당하기 싫어서 비방송 때 얘기 드릴게요. 예. 저는 많이 하는데. 끝나고 해주시고요. 근데 홍익표 고소당하는 거 너무 괴로워. 홍익표 의원의 말이 저는 죄송하다. 예. 맞아요. 그 근데 2012년에 우리가 공천한 분이니까. 맞아요. 이 두 분 다 송구스럽습니다. 이 두 분 다 참 송구스럽고 죄송스럽다 국민들한테 원내대변인으로 공식 논평입니다. 이 두 분 뭐 이현주 최명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 그렇군요. 근데 이 두 분이 그 같은 라인이죠, 사실은. 김종인? 여기까지. 예, 김종인 아니었어요. 다 알고 있는 건데요, 뭐. 자, 근데 이렇게 발언하면 할수록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것 같거든요. 특히 젊은 세대들한테 더 멀어질 것 같은데. 확실한 건 누구 탓을 하면 떨어집니다. 이걸 지금 정치적인 어떤 책략이라고 갖고 오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몰라서 카드가 없어서 이런 건가요? 대변인 이상할 때 몰릴 어때요? 대로 몰려서 사실은 이 두 분들이 그 안에서 사실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몰릴 대로 몰리고 그분들을 또 외롭다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근데 나름대로 편 들어준다고 편 들어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편이 안 돼요. 지금 이현주 의원이 한 발언은 엄청나거든요, 사실은. 그럼요. 이게 뭐 말이 너무 상식 이하의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더 끔찍한 발언이 있죠. 무슨 그 노동법 비정규직과 관련하여 정부의 타협안이 나와도 그 타협안을 끝까지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현주 의원 발언까지 해서 사실은 국민의당은 그냥 더 이상 희망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상황이잖아요. 근데 강 의원님은 현역에서 참 말하기 어려울 테고 네. 최민희 의원이 그래도 좀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저 이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거기도 의석이 40석이나 있는데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끌어안아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 당이 제가 유지될까가 굉장히 의문스러운 게 그러니까 밑에서 다 치고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 당으로 누가 출마하려고 그래요. 지방에 그렇죠. 어디건. 그러니까 이 기반이 완전 저기 뭐 바른정당 같은 13명 본가 찾아간 유일한 이유가 뭐예요? 밑에서 흔드니까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해서. 뿌리가 흔들렸죠. 예. 근데 지금 국민당은 더 심한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존속이 안 됐을 때 만약에 양호한 사람들 선별적으로 뭐 이렇게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뭐 여러 가지 아마 어려움이 될 텐데 무슨 생각들이 있어요? 이후에. 이제 우리 당도요. 이제는 그 예전에는 이런 걸 위에서 소수가 결정해요. 지도부랑. 근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공개돼 있고 당원과 지지자들의 의견이 실시간으로 전달이 돼요. 근데 지금 당원과 지지자들의 다수는 그런 식의 뭐 합당이든 뭐 일부를 받아들이건 이거는 반대하는 동의하지 않죠. 반대하는 분위기라 결국은 당원과 지지자들의 뜻대로 가게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국민의당 의원들이 들어오면 또다시 아수라장이 벌어진다. 뭐 그렇죠. 이런 그리고 이제 전망이.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내부에서 한마디 결이 잘못 나가는 건 파장이 좀 크니까. 근데 그 3년 말이 버티라는 의견이 많을 거예요. 그 말이 틀리진 않았는데 그러면 문재인은 누가 위해 줘요? 의석이 부족해서 이 모든 고생은 의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하고 있거든. 근데 그분들이 들어온다고 일이 잘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안에서 흔들어요. 근데 들어온다는 것은 또 어떻게 생각하면 원래 정치들 표변 잘하잖아요. 민주당 우산을 입는 순간 이현주 씨도 민주당 의원이었었잖아요. 그때도
안에서 발언이 많이 안에서 다르셨죠. 발언이 달라서 TV에 많이 나가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의석을 확보해야 된다는 문제를 자꾸 당세로 이해하고 있는데 당세는 지금 안 해도 50% 정당이에요. 하늘 아래 이런 일이 어딨냐고. 야당이 10%야. 그러니까 당의 세는 그냥 염려할 게 없지만 대통령께서 뭘 좀 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그 문제라고.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사랑한다면 안 익었고 더럽고 힘들고 내부 분란 때문에 괴로워도 어떻게 뭐 바탕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 거 근데 아니냐. 최민희 의원 말이 정답 같은데 요즘은 그런 것을 소수의 몇 명 결정해도 워낙 난리가 나기 때문에 어려워요. 사실 저도 김갑수 평론가랑 같은 생각이고 이런 것을 밖에서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엄청 욕먹고 있어요 지금. 아니 근데 노무현 시기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찍은 거거든요. 네. 고립된 노무현 대통령, 의회에서도 고립돼, 언론에서도 고립돼, 뭐 이런 상황 때문에 그렇게 힘든 걸 봤으면 대통령이 뭐 좀 해볼 수 있게 의석이라도 만들어주는 그 과정에서 굴욕이 있을 수도 있고 지지자들이 막 비난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우린 지금 길게 보는 거예요. 내가 아까 13년 정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요즘에 원내의 마음은 이렇죠. 사실은 그 굴욕을 다 느끼면서 A당, B당, C당 다니니까 사실은 되게 답답한 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게 우리로서 여당으로서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숙제라고 저희는 생각해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편이 한 40명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우리 편인지가 아직 저희로서는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고통스러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의 공통분모라도 찾아가지고 좀 반영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형편이죠. 제 가장 일생 동안 많은 얘기를 했던 애들 중에 둘이 지금 전혀 다른 정당에 있는데 똑같은 애들이 어느 당에 갔냐에 따라 정반대 말해요. 그런 건 있죠. 당 소속이 네, 정말 진영 중요하구나. 논리로. 그 생각을 중요한데 합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예. 저는 이제 이 지점에서 답답한 게 내각제를 주장하셨던 분들이 내각제라는 게 사실은 다당제 하에 다수당이 총리를 하면서 국정을 이끌고 협치가 기본이잖아요. 연정이 기본이고. 그랬던 분들이 지금 이런 모습 보이시면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내각제 영원히 물 건너간다는 걸 좀 아셔야 돼요. 예. 하여간 현실 정치를 아는 더 정확한 발언이겠지만 제가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는 배경의 하나는 적어도 1년 안에 대통령 문재인의 어떤 성과가 보여야 된다. 그것도 중소서민들이 피부에 느껴지는 성과가 와야만 된다. 이래야 집권의 기초가 다져질 텐데 현재로서 성과 없습니다. 정말 이현주 말대로 이미지만 있는 거예요. 그 성과물은 어디서 와야 되냐면 경제 쪽에서 와야 돼요. 살림살이에서. 그러기 위해서 당 의석이 필요해서 뭘 할 게 많을 것 같은데 꽉 막혀있네. 쳐다만 보면 어느 게 더 답답한지 의석이 120석에서 안 되는 게 더 답답한지 뭐 하여튼 근데 저는 사실 이 대목에 약간의 제가 기대감을 낮추는 필요가 있다고 봐요. 1년 안에 쉽지 않다. 저는 싫지 않고 그거를 1년 안에 해야 된다는 강박을 버리게 해줘야 된다. 뭐냐면 제가 해보니까 지금 국회에 계류된 미심사 법안이 몇 개인 줄 아세요 혹시? 우리가 이번에도 11일 날 어제죠. 어제 본회의가 안 열렸잖아요. 그것도 합의했던 본회의예요. 야4당이 야3당 포함해서 합의됐던 날도 못 열었어요. 근데 지금 계류되어 있는 게 6,183건이에요. 법안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이 들어와서 그럼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확실하지 않은 거거든요. 말씀하시면 이제 우리가 그 정도까지 가면 이 논쟁이 어떻게 가야 되냐면 연정이냐 아니냐 이렇게 넘어가 버려야 돼요. 이 쟁점의 논쟁이. 그럼 바른정당까지 묶어서 180석을 보장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맞냐 틀리냐 이런 논쟁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굉장히 깊은 토론이 필요한 문제라고. 오늘 김갑수 선생님 지난번에 와서도 비슷한 얘기 하셨어요. 네. 예. 그래서 또 게시판 파이어 한번 났었으니까. 난 사람의 신념에 대해서 그다지 믿지 않게 됐어요. 그보다는 자신의 미래, 현실적 이득 이게 많이 좌우되는구나 네네. 정치인들은. 그래서 그냥 이 얘기는 여기서 끝쳐야 되겠지만 바른정당 사람도 무슨 악마나 무슨 뭐 이상한 또라이 아니에요. 국민당도 그렇고. 하여간 민주당적 가치에 이렇게 포함이 될 때요. 그리고 대통령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더 많은 노력을 했을 때 이 현재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대신 좀 뭐 이 지둔한 면은 있겠지만 사실은 긴 안목에
집권 세력을 확보할 수 있으냐 하는 알겠습니다. 생각을 네, 나온 예, 이야기. 많이 나왔고 많이 나왔어요. 우리가 저는 또 이 많이 대단한 생각을 대단한 한다고.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 많이 저는 이제 처음에 민주당이 뭐 분열돼야 된다 그래서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리버럴 보수하고 신진보하고 이걸 막 넣으면 다양한 게 나오는데 이게 언제 이 얘기가 나왔냐면 우리가 탄핵 이후에 180석 된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조선일보 일면이 220대 빵 막 이렇게 나고 그랬을 때 그때 요 논쟁이 잠깐 벌어져서 그때 이제 그 민노당이 뭐 소수로 존재하고 그다음에 그때는 빵석이니까요. 한나라당이. 빵석이 되면 이제 열린우리당 220석쯤 얻으면 그걸 나누어서 이제 진짜 진보 보수를 제대로 노무현 해보자. 대통령 탄핵 때. 네, 네, 그러니까 그때. 지금 탄핵이라고 하니까.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탄핵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이후에 그렇게 지금, 해석하고, 예. 예, 이후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우리가 찌그러져 갖고 그 외 사회가 많이 성숙했으니까 저간 제가 지금 얘기한 그 그림은요. 그냥 가공의 그림이 아니라 네. 그렇게 돼야만 돼요. 그쵸. 그래야 그래요. 한국 사회가 정상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다른 거 하나 여쭤볼까요? 아까 뭐 강원식 의원도 살짝 얘기했었는데. 4년 중임 아니에요. 중임제니까. 네. 근데 지금 흐름 보세요. 야당 중에 누가 대통령 되겠어요? 민주당 중에 되거든. 그러니까 문재인 5년 플러스 8년. 그다음에 누가 되든 4년에서 8년 13년 보장돼 있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민주당은 극도로 보수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냐? 사회 주류랑 모든 분야의 주류랑 한 호흡을 이루면서 국가를 안정시켜야 돼요. 그런데 그런 민주당 안에서 못 참는 인간들이 있거든. 이 보수성을 못 참는 인간들이 보수화되는 과정을. 보수화되는 과정을 사회 주력이어서 여러 가지 그 유보하고 뭐 이런 과정을 우리가 DJ와 노무현 10년을 겪었지만 진보 비슷한 정권이 잡는다고 세상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지지 않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 정의당은 좀 저는 여러 가지 점에서 회의적으로 보는데 노동계와 연대한 이 진보 세력들과 민주당 계열 지지 세력이든 민주당 정치 연절에 있었던 이 좀 강성인 사람들이 야당을 구성하는 거대한 정계 개편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그러면 구성이 그건 눈앞에 언제쯤? 있어요. 일단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이후의 그림이에요. 근데 그 제가 전까지는 요대로 가야죠. 요 얘기가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많이 그렇죠. 그렇지.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문재인이가 너무 못해 그래갖고 확 마음 바꿔갖고 그러면 홍준표 이럴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소리야. 예. 소멸 정당이라니까 소멸에 갈 거예요. 거기가 소멸되고 자유한국당은 소멸의 과정만 남아있어요. 왜냐 인적 구조, 지지하는 연령층, 심지어 지역까지도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수당, 진보당이 서로 싸워서 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교대로 정권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나눠져서 예, 보수 진보 관념은 없어지고 뭐가 되냐면 사회 주류의 문제가 남아요. 왜 새누리당이나 이런 당이 셌냐면 한국 사회 주류들과 이렇게 호흡이 맞아 있거든. 예. 이게 내 당이라고 생각해. 재벌들, 대기업들, 언론들, 시골 이 어르신들. 학원 경영학 경영자들 거기에 플러스 시골 어르신들이 내 당이라고 생각하는 주류들이 생각한 게 내 당이 그건데 그런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민주당이 13년짜리 정권이거든요. 혹시 아세요, 강 의원님? 잘 모르겠는데 무슨 말씀이시죠? 민주당은 13년 집권하게 돼 있어요. 13년. 예. 그 다음은 전 모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알았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한다고 했죠. 개헌하는데 이 문 대통령 보관이 네.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지신들이 코너에 몰린 걸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역공격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리수를 지금 연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현주 의원 그 발언에 관련해서 지금 최명길 의원이 이현주 의원 발언이 이렇게 문제가 커진 것은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이 네이버에 관여해가지고 제목을 네이버가 선정적으로 뽑았기 때문이다. 아니 대선 때요 네이버가 얼마나 그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우리가 평가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 네이버 부사장이 오셨는데 왜 안 바뀌냐고 그러면서 놀리고 그랬는데. 예. 그 이현주 의원 좀 흉볼 게 하나 알고 있는 게 있는데 고소당하기 싫어서 비방송 때 얘기 드릴게요. 예.
저는 많이 아는데. 끝나고 해주시고요. 근데 홍익표 구속하는 거 너무 괴로워. 홍익표 의원의 말이 저는 죄송하다. 예. 맞아요. 그 근데 2012년에 우리가 공천한 분이니까. 맞아요. 이 두 분 다 송구스럽습니다. 이 두 분 다 참 이래 참 뭐 송구스럽고 죄송스럽다 국민들한테 원내대변인으로 공식 논평입니다. 이 두 분 뭐 이현주 최명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 그렇군요. 근데 이 두 분이 세상에 이렇게 양질의 사람들로 단합되어 있는 당은 처음 봤다요. 그 이후로 그 전체 과정에서. 전세가 없었다. 예. 전체 과정에서. 그러니까 DJ가 완전히 장악한 국민회의는 거기에 양질의 사람이 설사 많았다 하더라도 지역당 성격이 너무 강했고 예. 이게 거길 가길 꺼려하는 사람들이 양질의 사람 중에 많이 있었어요. 그 현실이었어요. 지금 굉장히 구성이 좋고 네. 이렇게 내부 분란이 없는 경우는 처음인데 그렇죠. 전무후무할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모처럼 왔으니까 아마도 민주당은 거대한 내부 분란 속에 소용돌이에 들어갈 것이다. 그 얘기를 할 기회를 언젠가 주세요. 오늘 중에. 그래야만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민주당은 깨질 거다. 민주당? 네, 민주당은 깨질 거다. 그런 말을 할 기회를 달라는 이야기시잖아요. 말을 민주당의 상대당은 자유한국당이고 자유한국당을 떠올리면 새누리당 또는 신한국당 아니 뭐죠? 한나라당이 떠오르잖아요. 거대 정당이잖아요. 전국 정당이고. 그리고 거기를 보수라고 그랬잖아요.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일을 잘 풀면 새누리당이 될까? 안 되죠. 한 번만 생각해봐 될까? 안 되죠. 왜냐? 될 수가 없는 게 이유가 하나 있어요. 20대에서부터 50대 전반기까지 지지율이 거의 바닥이에요.